안녕하세요. 3월 12일 시황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다행히 이번 주는 목요일, 금요일이 상승장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여러분들의 주말이 지난주에 비해서는 좀 다소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제가 상승폭이 조금 더 컸는데요. 오늘도 상승이 제대로 나온 종목들이 좀 제법 있었죠. 그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께는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오를 종목들은 어차피 오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한 마음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제 댓글로도 저한테 종목 문의를 해주신 분들 많이 계셨는데 제가 그 개별 종목에 대해서 전부 다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가벼운 정보만 던지고 무책임하게 종목 툭툭 던져놓는 거 그걸 너무 싫어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종목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자 그렇게 다짐을 하고 왔었는데 근데 이제 댓글로 중간중간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 정도만 얘기를 해주셔도 공부는 알아서 우리들이 할 테니까 그 정도만 얘기를 해달라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거지 개별 종목에 대해서 이거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분석을 해달라거나 이런 거는 제가 조금 제 개인적인 신념이라고 할까요? 그거에 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전부 다 답변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디테일하게 다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시간도 좀 너무 많이 걸리고 해서 그걸 답변을 못 드린다고 해도 좀 그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근데 어떻게 다행히 오늘 어제 댓글로 문의 주셨던 종목들 중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상승이 좀 크게 나왔죠.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내셨다면 그거는 제가 잘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하신 겁니다. 아무리 옆에서 백날 얘기해봤자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한테 감사하실 거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수익 내신 분들 실력입니다. 네, 그거 받아 먹는 것도 능력이고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사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찾아보고 사셨을 테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실력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중에는 한 1.5%까지 상승했다가 마감할 때도 1.3% 정도 크게 빠지지 않은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죠. 상승 종목이 훨씬 많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강하게 한 2%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장중에도 거의 얘는 뒤로 갈수록 최고가에 가까운 상황이 나왔고 코스피는 조금 앞쪽이 셌고 뒤에가 조금 약한 그런 모습이었죠. 같이 보시면 흐름 자체 위아래 파동은 비슷비슷한데 얘는 요때가 최고점이었고 얘는 뒤에 반등 나올 때 최고점을 한번 뚫으면서 요때 이렇게 조금 더 높은 지점에서 마무리가 됐죠. 흐름 자체는 앞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개별 종목 이슈들보다는 외부 요인에 대해서 이슈를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최근 흐름들은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다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중간중간 이제 반대 매매 나올 경우에만 코스닥이랑 코스피가 약간씩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 보여줬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막판 동시호가 때 선물 옵션 영향을 받는 애는 코스피고 코스닥은 선물이랑 상관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동시호가 때 방향이 조금 달랐죠. 근데 선물이랑 상관없다고 해서 얘네가 완전 따로 움직이는 건 절대 아니죠. 코스피랑 어느 정도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는 분명히 해야 되고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코스닥이 연동이 되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 그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보시면 현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다 많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기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 흐름만 봤을 땐 나쁘지 않아요. 선물 쪽에서도 이제 그 매도 쪽에 있는 물량을 2월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일부 물량은 좀 청산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매수 포지션, 매수 물량이 이 정도 들어왔다는 얘기는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제 옵션 만기가 됐지만 콜옵션, 풋옵션 양 매수로 보이지만 수량을 놓고 봤을 때 풋옵션 쪽에 좀 외국인들이 많이 산 게 개인적으로는 좀 걸려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출렁거리는 게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 다음 주에 FOMC가 이제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 변수가 있는 걸 뻔히 아는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풀베팅을 하실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선물 매도 포지션 2월 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포지션을 2월을 하면서 현물 매수를 하고 기관이 원하는 바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어제. 그래서 외국인 기관, 그리고 개인은 현물 산 개인까지 모두가 해피하고 그 파생 상품에 파생 시장에 있었던 개인들만 울상이었던 그런 옵션 만기일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제 하방 쪽에 베팅을 하는 외국인들 물량이 아직 좀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반등이 아주 세게 나올 만한 지점까지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이제 풋옵션 수량이 많이 매수가 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조금 더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3천 또 크게 깨고 내려가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신용관리만 잘 하세요. 단기적으로 출렁임 나와봤자 어느 정도 저점이 어딘지는 이제 어느 정도 확인했잖아요.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이 정도면 이제 저점이 어느 정도 대충 감이 오시잖아요. 깨봤자 3천 크게 깨고 내려가기 힘들다. 진짜 많이 깨고 내려간 게 요날이 이제 2929까지 갔었는데 바로 그냥 말아 올리면서 종가 기준 제일 밑으로 내려간 게 2960이에요. 결국 3000 부근이란 얘기니까 뭐 좀 빠진다고 해도 뭐 한 3000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뭐 좀 더 빠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뭐 이렇게 반등이 나온 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아직은 이렇게 바로 치고 올라갈 만한 그런 상황, 그러니까 마음 놓을 상황까지는 아닐 수 있다. 제가 이 구간에서는 달리는 말에서 혼자만 내리면 안 된다. 그냥 계속 갖고 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꾸준히 드렸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달리는 모양이 과연 나올까? 뭐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일단은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 대비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거에 더 초점을 두셔야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실 수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이 최근 반등폭이 조금 더 각도가 가파른데 그건 이제 더 많이 빠졌으니까 당연한 거죠. 코스피는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했지만 코스닥은 박스권 깨고 내려와서 하락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도 코스닥 쪽에서 상대적으로 세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얼른 이게 1000 깨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이제 2차 랠리 때는 주도를 할 거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려서 코스닥 쪽에서 이제 좋은 종목들 많이 발굴하고 매수를 해놓으셔라 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그거는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FOMC 때 긍정적인 얘기가 안 나온다면 한 3월, 4월까지도 좀 지루한 장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또 이제 5월달에 공매도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폭탄들을 하나씩 이제 깨 나가면서 해소가 되면서 이제 상승이 나가는 거지. 이런 그 작년 말부터 1월 초까지 이런 급상승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진짜 역사적으로 찾아보기가 힘든 사례예요. 한번 보실까요? 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런 상승이 있었나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건 안 나옵니다. 그나마 뭐 한 요 정도도 이렇게 좀 완만하네요. 각도가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런 상승량 안 나옵니다. 올라갈 때 이것도 굉장히 크게 올라간 거긴 한데 뭐 이따가 유럽 그 위기 뭐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이때도 좀 나름 크게 나왔네요. 상승폭이 크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지수 그 배수로 볼 때는 IMF 때 이제 한 300도 안 되는 시점에서 1000까지 갔으니까 한 3배가 올랐잖아요. 거의 한 4배 가까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을 했을 때 보시면은 이제 이런 상승은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굴곡이 있다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나올 거고 그런 출렁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실지 그런 것도 서서히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서 최소한 올해까지는 좀 함께 해피한 장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대별로도 볼게요. 시간대별로 보시면 개인은 뭐 상승이 나오니까 그동안 물려 있었던 거 어느 정도 빨간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파란불이 어느 정도 내게 심리적으로 견딜 수 있는 정도까지 왔다고 생각한 분들이 물량을 많이 던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와중에는 시작하자마자 털리는 물량들은 반대 매매가 어느 정도 섞여 있을 수 있겠죠. 코스닥 쪽도 보시면 그렇죠. 2시 이후에 많이 빠지는 것도 코스피에 비해서 각도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반대 매매가 좀 섞여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 추정을 하는 거고요. 외국인들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좀 이따 보시겠지만 저희가 장 끝난 이후에 그 해외 선물 지수가 많이 안 좋아요. 많이 안 좋다는 게 뭐 한 2% 가까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도 한번 같이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할게요. 증시 주변 자금 보시면 그리고 이것도 오늘 한번 뭐 말 나온 김에 굳이 안 보셔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연기금 오늘도 팔았죠. 그래도 이제 매도 폭이 조금 줄었네요. 웬일일까요? 요것도 이제 한 5월쯤 되면 연기금이 어떻게 나올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서 아마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다면 그걸 구실로 이제 다시 박스권 상단을 깨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4월까지도 충분히 지루한 장이 이어질 수도 있다. 그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증시 주변 자금 보시면 이제 7조가 넘게 빠졌죠.
이게 3월 10일 날 그거잖아요. 그 SK 바이오팜. 그 3월 9일, 10일. 그때 이제 청약을 했고, 뭐 청약하신 분들은 좀 만족하실 만한 결과를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6개 다 청약했는데, 전 7주 받았어요. 좀 더 많이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개인적인 좀 욕심일까요? 어쨌든, 뭐 그것도 나름대로 전략을 잘 세워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상장이 되죠. 뭐 따상을 노리실지, 따상상을 노리실지. 뭐 제 동생은 지금 따상상상까지 노리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예, 그러다 한번 깨져봐야 좀 정신을 차리죠. 이 주식시장의 무서움을 알죠. 근데 저는 이제 따상까지 보고 이제 팔 생각인데, 만약에 따상상상까지 간다면 동생이 이제 저를 어떻게 놀릴지 벌써부터 겁이 나네요. 어쨌든 신용장구는 좀 빠지고 있어요. 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번 조정 때 한 20조 언저리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못 갔어요. 근데 언제든지 그쪽까지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신용 관리는 꼭 잘 하셔야 되고요. 신용 진짜 맘먹고 한 이틀만 밀어버리면 우습게 진짜 다 털립니다. 그 무서움이 아직까진, 그 무서운 조정은 아직까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온 조정은 진짜 조정 축에도 못 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용 쓰는 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 가지고서 이제 고객 예탁금이 지금 60조 선이잖아요. 이게 60조 선이 깨졌나봐요. 그 기사 보니까 요거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계속 이제 조정이 나오니까 무서워서 물량을 던졌다. 그래서 이제 고객 예탁금 60조 선을 깬 것 같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인간적으로 진짜 그렇게 쓰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환불 받는 금액들 다 들어오거든요. 그거 다 들어오면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게 60조가 7조가 빠졌는데 이 금액만 다시 다 들어와도 지금 거의 70조 가까이 되겠는데 그런 식으로 기사 쓰면 안 되죠. 여러분들 기사 볼 때도 꼭 걸러서 보세요. 특히 신문 기사들은 돈만 주면 다 쓸 수 있는 기사들이에요. 뭐 기자분들이 돈 받고 쓴다 이런 게 아니고요. 특히 지역 신문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이거 기사 좀 써줘 라고 해서 올라오는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좀 걸러보는 능력이 있으셔야 된다. 그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고, 뭐 기자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 정의감 가지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 비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기사는 나름대로 걸러서 볼 필요가 있다. 그거 그냥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풋옵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일단은 해외 선물 지수도 같이 한번 볼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3시 반 땡 쳤을 때 그때 종가가 이제 한 13,000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180, 170? 그 정도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지수가 마이너스 1.7% 수준 이렇게 되고 있고요. 빅스 지수는 지수가 빠질 때 플러스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빅스 지수가 올라가면서 얘네가 떨어지는 상황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왔잖아요. 뭐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이거에 영향을 미친 게 과연 어떤 게 있을까? 그거를 우리는 이제 찾아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면, 제가 어제 영상 업로드 버튼 딱 누르고 5분인가 있다가 이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영상 찍을까 말까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찍었어요. 근데 그걸 좀 말씀을 드릴 걸 그랬습니다. 그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는 그냥 그대로 제로금리로 가고, 그 다음에 뭐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이게 그 금리가 급등한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채권 매입 속도는 높이기로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채권 매입 속도를 높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채권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채권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리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는 내려가겠죠. 이해되시죠? 채권 가격이랑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이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그 채권 관련해서 따로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꼭 참고하시도록 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절대 법칙이에요.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는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금리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이거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유동성 공급도 지속을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고 돈도 계속 풀겠다 이런 얘기니까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로가 시장에 많이 풀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유로는 지금 최근에 달러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달러가 영향 미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달러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겠죠.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그 코스피 증시에 들어오기에 환경이 좀 좋지 않은 환경이다 라는 말씀 드린 적 있죠.
환율이 내려가야 외국인들 자금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오기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 그렇게 달러 지수가 강해지면 우리 환경에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얘네들이 유로를 이렇게 막 많이 풀어 제끼기 시작을 하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푼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중에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유로의 가치가 떨어지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로의 가치가 떨어지면 왜 안 되지? 요게 이제 요 차트 있잖아요. 뒤에 요 캔들 차트가 이제 달러 지수고요. 뒤에 있는 파란색 얘가 이제 그거예요. 그 뭐냐 유로. 보시면은 거의 뭐 반대로 움직이죠. 유로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 지수가 올라가고 유로 가치가 좀 올라오면 달러 지수가 내려가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유로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원화가 솔직히 달러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습니까? 유로가 많이 미치겠습니까? 기축통화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원화보다는 엔화, 뭐 엔화보다는 뭐 유로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유로가 그 어제 발표가 나고 나서 오늘 좀 시장에서 반응이 왔죠. 이렇게 유로 가치가 떨어지니까 달러 지수가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지금 뭐 한 7시부터 이렇게 다시 반등이 나오니까 달러 지수가 좀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게 계속 떨어져야 증시에도 좀 좋은 영향이 있을 텐데 어쨌든 유럽에서 돈을 많이 풀기 시작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증시는 외국인 자금 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인다 라는 말씀, 그거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 선물 차트 보시면은 여기가 9시인데 오늘 코스피 차트 이 파란색이 코스피고 이 캔들 차트가 나스닥 선물 지수입니다. 우리 3시 반에 딱 끝난 이유 이때죠. 3시 반에 딱 땡 치고서 쭉 빠졌어요. 그따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반등이 또 여기까지 세게 나오면 좋겠지만 어디까지 올라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이 달러를 많이 풀었어요. 그 유로화를 많이 풀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달러 지수가 강해져 버렸어요. 그걸로 증시가 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유럽이 돈 많이 푼 게 우리한테 악재인가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기적인 조정은 당연히 있을 거고 다음 주에 FOMC에 따른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거기에서 만약에 좋은 얘기가 안 나온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증시는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지루한 장세가 또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건 당연히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차원에서만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다음 주 월요일 날 특별한 주말에 뭐 별일 없었는데 이게 뭐 얘가 반등을 세게 못했어요. 달러 지수도 계속 강세가 나와버리고 유로화는 계속 내려가 버리고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거는 뭐 진짜 뭐 문제가 될 만한 악재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제가 이거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FOMC 앞두고서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는 좀 단타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단타 차원에서 접근을 해도 괜찮아 보이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떨어지면 그냥 샀다가 그 이상으로 반등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단타 칠 땐 저는 큰 금액은 안 해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그 미국도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어요. 내마녀의 날이라고 해서 그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FOMC 앞두고서 파월 형님이 어떤 얘기를 할지 만약에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 있는 모습이 안 나온다면 파월 형님은 크게 좋은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상승이 나올 때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하실 필요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좋은 얘기 안 한다고 해도 그게 진짜 악재냐? 그건 아니죠. 결국에는 그냥 최후에 쓸 수 있는 카드를 아껴놓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뭐 그걸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실물 경기에 대해서 안 좋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생각보다 뭐 회복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얘기들은 하고 있지만 그걸 감안하고라도 고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얘기하는 게 바이든, 옐런 누님, 파월 형님 세 분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이 세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출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한 접근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바이든 형님 같은 경우는 미국 제조업을 어떻게든 부흥을 시키겠다고 그 공약에다가 걸어놨어요. 그리고 이 공약에 대해서 굉장히 실천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뭐 아직 극 초반이긴 하지만 제조업을 살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수출을 많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수출 많이 하겠다는 얘기는 달러를 약세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주변에서 달러 약세에 대한 생각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 강달러로 갈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대통령 얘기가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 자체도 약달러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증시도 이대로 꺾이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하나 체크하셔야 될 건 뭐냐면 미국이랑 중국이랑 갈등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미국한테 개기는 그림이 나온다. 아니면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두드러 패는 느낌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증시 다 올라갈 때 생각보다 못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그래 왔고요. 우리 박스피다 이러면서 욕 많이 먹었잖아요. 특히 미중 갈등 영향도 많이 받았고. 코스피가 좀 욕을 많이 먹는 게, 북한이 미사일 한번 쏘면 증시가 빠지고, 중국이 뭐 한마디 하면 증시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그런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다면, 개인적으로는 미국 쪽에다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미국 시장이 상승을 주도를 할 거고, 현재 기준으로 그 모든 정책의 중심은 미국이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리스크 지기 싫다. 그러면 약달러인 걸 감안하더라도 달러가 무슨 한 20%, 30%씩 빠지겠어요. 그 정도는 아니죠. 약달러 간다고 해도 많아야 한 10% 이 정도 수준일 겁니다. 더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 가지고 저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주식시장의 상승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고서라도 리스크 해지용으로 접근하실 때는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고려할 수 있는 대상 중에 하나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 기간 조정 받을 때 미국 쪽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반도체 ETF 있죠. 그거 좀 많이 담았어요. 저는 미국 주식은 개별 종목은 안 하는 게 제가 영어가 좀 짧다 보니까 이게 재무제표나 이런 걸 실시간으로 트래킹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기사도 다 일일이 다 체크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산업에 투자를 하는 쪽이고 개별 종목은 좀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 같은 것도 안 샀어요.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저는 그 ARK 인베스트먼트 ETF 있잖아요. 아크 인베스트먼트. 그런 ETF 쪽에 투자를 했었지 개별 종목에 그렇게 투자를 하진 않았다. 이런 것도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주말 동안에 제가 생각해놨던 그런 컨텐츠들 또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제작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코스피가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주말 동안에는 진짜 주식 관련된 공부하실 거 아니라면 그냥 마음 싹 비워놓고 머리 싹 비우고 그냥 쉬세요.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쉬는 시간에는 그냥 머리 비우는 것도 되게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 꼭 참고하시고 지금 내 계좌가 파란불이라고 너무 걱정하고 정신건강에 안 좋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즐거운 주말 보낼 수 있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